최근 경매 시장에서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은 의외로 숙박시설, 모텔이 경매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아산 음봉이면은 스파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산 스파비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텔인데 최근에 제가 리뷰를 해 보니까 그쪽에 모텔촌에 한 7-8 개가 지금 모텔이 나와 있습니다, 모텔이. 그래서 제가 인제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 물건이 특징은 뭐냐면은요. 2022 년도에 경매가 나와서 유치권도 막 발생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픈을 못 하고 이분이 현재 공사가 90% 정도 공정률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2년 만에 다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참 기구하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특이하다 해서 경매를 넣은 거고, 그다음에 2022 년도에 유치권이나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해당 신용협동조합에서 공사비 이런 거를 유치권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인전 경매가 마무리돼서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아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용인에 좋은 호텔이 또 경매가 인제 진행 중일 거예요. 이제는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업체 사장님들하고 인제 한번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객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영난이 심해지잖아요, 영업 부진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때에 리모델링 같은 걸 해 줬어야 되는데 시설 바꿔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대출이 많아요. 모텔들이 내 돈 갖고 하는 분이 별로 없고, 땅을 사서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모텔이 경매가 많이 나오고 낙찰이 싸게 되다 보니까 1 금융권에서는 거의 모텔은 대출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이 심화가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놓친 모텔은 또 안 되고 새로 지은 데로 다 또 손님이 몰립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신 분들이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는 경쟁이 심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 부진이 되면서 금융 이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세를 불러 가지고 경매가 됐는데, 이 물건은 아주 기구합니다. 2020 년도에 경매가 나왔다가 낙찰이 돼서 현 소유자가 또다시 경매를 넣었는데, 현재 사진을 보시다시피 영업을 한 번도 안 하고 시설은 한 90%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건을 낙찰을 받으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잘한다라면은 신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력이 있겠죠.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다시피 2 차에 14억 대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3 차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50%가 50% 정도가 저기 가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98-1 번지에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감정가는 20억 5,400 이었고 현재 2차 가격이 30%가 떨어져서 14억 3,800 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 년도 9월 4 일이고 천안 지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아산에 있는 모텔들이 대부분 낙찰률이 감정 금액에서 약 50% 정도, 55%, 55%, 55에서 55%, 센 건 60% 까지 갑니다. 그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물건은 현재 2 차에서 아닌 3 차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공사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등기는 돼 있습니다. 왜냐면 채권자가 등기를 했어요. 그러나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준공은. 왜? 아직 뭐 전기나 이런 시설, 화장실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은 저가 3 차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물건을 대해서 이 아산의 음봉에 있는 모텔촌이 대부분 50에서 55%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3 차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무인텔입니다. 그래서 아산 운봉면 신수리, 아산 스파비스 근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텔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가 이제 온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성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잘 저가에 아주 가성비 높게 받아서 일부 시설을 마무리하고 한다면은 얼마 동안은 상당히 그 저기 수입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층은 무인텔이니까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2층이 객실이 18개예요. 3층이 객실이 2개. 그다음에 일부 기계실이 있고 3층이 이제 옥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지 이용을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관광 휴양 진흥 지역이고 이종지구 단위 계획이고 그 아산온천 관광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는 아직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받았다. 그 비용을 가감해 가지고 저기 저가에 낙찰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공사비 이런 부분은 모두 정리가 된 걸로 나옵니다. 왜? 그 현재 그 법원에서 그 감정을 나갔을 때 어떠한 유치권이나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다 정리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경매하는 데 이상이 없으시고 혹시 이러한 거 관리 관계나 이런 걸 잘 모르시고 바쁘시면은 저희 그 큰고래 법원 경매에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입찰서부터 낙찰, 그다음에 그 대출 지원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모텔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비용 계산이 빨리시겠지만은 현재 이 2층에 18개의 그 객실은 평당 한 8평씩 한 객실당 8평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 8평 기준으로 해서 그 비용을 계산했는데 제가 보니까 호텔이나 모텔은 인테리어가 평균적으로 7년 정도의 그 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천장이나 천장 목재 뭐 그 방화문 뭐 욕실 도어 뭐 천장 페인트 뭐 그 텔레비전 객실 테이블 오픈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LED 조명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가 하면은 그 호당 1,500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그 그러한 그 인테리어 같은 건 전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저기 욕실도 유리만 했으니까 평당 그러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호당 그러면 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10억에 낙찰을 받더라도 취득세 내고 3억에서 5억 정도는 이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왜 3차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최창기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품으로 영업을 해야지만이 다른 모텔하고 경쟁력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려면은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 취득세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은 그 3차에 낙찰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초반에는 그 경매가 나온 이유, 그다음에 영업 부진, 그다음에 인제 그 위치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제 인테리어 앞으로 해야 될 비용을 정확하진 않지만은 추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해당 물건이 현재 인제 공사가 마무리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는 분이 많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 이쪽 충남의 그 음봉에 있는 그 모텔 평균적인 그 매출액과 수익이 한 분이 인제 제가 저하고 친한 분이 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밌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한 20대 정도 되고 무인텔입니다. 현재 이 해당 물건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 심야 전기를 쓴답니다. 그래서 월 매출액은 2,500에서 3,000 사이 됩니다. 그 자기가 운영하는 게 이거 현재 이 그 물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 지출하는 거는 1,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광고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기세가 한 4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를 하신 분이 1 명에서 2 명을 했는데 거의 1 명이 하고 본인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수건이나 뭐 이런 거 비품용 잡비 여러 가지 인제 화장품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인제 했는데 그 월 지출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매출액은 2,500 에서 3,000 정도, 3,000원 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2,700, 6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평균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랍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인전 본인이 직접 한답니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고 그래서 항상 뭐 시설이나 직기 상태는 양호하고 그 깨끗하게 본인이 청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청소 아줌마가 예전에 뭐 2명 정도 있었는데 한 분만 거의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본인이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잠깐 해 주고 그러면은 월 1,0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지금 10억 초반에 매입을 해서 취득세와 인테리어 비용을 마무리하면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한 5억을 잡고 매월 비용을 재고 1,000만 원 정도 번다라면은 수익률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그 15억 짜리 상가 사 가지고 월세를 뭐 월 1,000만 원 번다. 그런 거는 진짜 저기 부동산에서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인제 여기에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그 자기 제세 공과금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런 부분은 제외니까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세금이나 의료보험 이런 걸 다 빼면 한 700-800 정도 벌게, 한 700 정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경부선에서 내려가는 천안 밑에 그 모텔 벼 있는 거, 현재 그거는 영업을 해다가 받았더라고요. 그거를 영상에 올렸더니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는데 전화는 한 10통 받았어요. 9 통인가 10통 받았는데 그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이 숙박업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에어비앤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이런 자영업에 많이 눈을 뜨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하여간 이 물건은 제가 많은 지식은 없지만은 열심히 찍어서 올렸으니까 그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